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회 전현직 의장 일행이 자매도시 교류와 트램 체제를 살펴본다며 오늘부터 일주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고 수행 공무원과 의원의 소속도 출장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명백한 외유성 출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해외 연수가 꼼수 출장으로 지적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이상래 전 의장이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나는 해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예산 약 3천만 원을 들여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시와 교류하고 무게도 트램 시범 운영 지역을 시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장 계획서를 두고 시민단체가 목적과 계획이 부실한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행을 위해 공무원 3명이 동행하지만 실무 관계자는 1명도 없습니다. 자매도시인 브리즈번시 방문은 2시간뿐이고 뉴질랜드에서는 3박 4일간 스카이타워와 동굴 등 유명 관광지만 방문한다는 겁니다. 대전시의회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교류 행사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 시민단체는 꼼수 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트램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단 1명도 없고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상래 의원만 동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임소관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사전에 대전의 교통 현황, 그리고 브리즈번의 교통 현황, 교통체계, 정책들이 어떤지 비교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원희 의장은 평소 무게도 트램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조항 마련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출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의장은 원도심의 지역구인 이상래 전 의장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 동행하는 것이며 소관 상임위원들은 지난해 이미 호주로 트램 관련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래 전 의장도 지난해 이미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 그 협력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임 의장한테 좀 소개도 좀 하고, 그럴 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래 의장하고 가는 거지. 조 의장은 출장 이후 보고서 등을 통해 출장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논란을 막기 위해선 시의회 스스로가 심의 규정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커졌던 대전 대덕구 백송 아파트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이 투입돼 주변 축대 등을 보강하는 사방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시는 긴급발주로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올여름 장마철 이전 주요 공정을 완료해 추가 피해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조치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과학기술위원회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대전형 과학기술 혁신 계획에 대한 수립안과 임원 선출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한편 대전시와 기업, 언론사, 시민들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를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 주민들은 환경부가 대화를 외면한다며 댐 건설 계획의 완전한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을 다시 강조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상여를 끕니다. 상여 소리에 맞춰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천댐 계획과 환경부를 비판하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청양 주민 등 300여 명이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펼친 환경부 장례식. 이들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는 벌써 5번째 집회를 열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약속한 환경부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방송에서 했지만
한 번도 저희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나 반대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없고요. 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청양 지천댐을 포함해 전국에 14개의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국회에서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진행된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댐 건설 계획의 타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꼭 14개여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 지역에 그 용량의 댐이 필요한지 그 절차는 제대로 지켜서 선정을 지금 하는 것인지 이런 절차의 적법성 문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환경부는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댐 건설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보상 외에도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천댐 반대 대책위가 1,400명의 주민 성명서를 제출하고 항의 집회를 이어나가면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철도노조가 코레일과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는 부족한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지급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지난 7월부터 안전 문제를 포함한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레 서울역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전국 지부별 야간 총회를 거쳐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시당 윤리위 측은 양 의원이 당원 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해 위신을 훼손했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며 당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는 폭발물 탐지와 실종자 수색을 전문으로 하는 탐지견 8마리가 경찰의 숨은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과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이 탐지견의 뛰어난 후각과 타고난 발견 능력은 대체 불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박범식 기자가 탐지견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 경찰특공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 아더가 냄새를 맡고 갑자기 털썩 엎드립니다. 접지 단자함에 숨겨진 폭발물 냄새를 감지한 겁니다. 아더는 뛰어난 후각으로 가방 안에 있던 폭발물까지 단숨에 찾아냅니다. 폭발물 탐지견 아더는 폭발물을 발견하면 앉거나 엎드리도록 훈련됐습니다. 경찰견의 후각은 사람보다 최대 10만 배까지 뛰어나 폭발물부터 실종자 수색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약합니다. 아더는 2021년부터 대전 경찰특공대에서 활약하며 지난해 대전시청 폭탄 테러 예고 사건에서도 수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견은 경찰견입니다.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전 유성구 야산으로 도주한 살인미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 등 실종자 2명을 찾아낸 노련한 탐지견 맥시. 수색이 시작되자 통 안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걸 금세 알아차리고 수백 미터가량 떨어진 경찰 동료들에게 실종자 위치를 신속하게 알립니다. 저를 따르는 견이랑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보람이고요. 추운 겨울날 같이 부대끼면서 힘들었지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에 이바지했다는 게 큰 기억에 남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며 인공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장비가 경찰 수색에 동원되고 있지만 탐지견의 능력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냄새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산속에서는 이렇게 드론이나 첨단 장비로 수색을 하더라도 숯불이 우거지거나 보이지 않는 이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가서 냄새를 인지해서 찾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 경찰특공대 소속 탐지견들이 출동한 횟수는 89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평균 12일에 한 번씩 전국 곳곳으로 출동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중요한 동반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마트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이 가운데 1마리를 데려간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트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는 등 길거리 미관을 해치자 고양이를 옮길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어미 고양이가 공격을 하며 저항하자 학대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잡아간 새끼 고양이는 서울로 가는 어느 휴게소에 풀어줬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졸피뎀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해 7월 23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졸피뎀을 투약한 채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뒤 차량 4대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와 충청남도가 지역 기업들의 수출길을 돕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대규모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개최했는데요. 올해 수출 상담회는 충남 단독 행사로 진행됐는데 참가 기업도 30개로 대폭 늘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 상담장. 참여 기업들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제품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합니다. 행사장을 찾는 바이어들을 상대로 직접 챙겨온 샘플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며 입체적인 판촉 활동에 나섭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여러 건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지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금산의 한 업체는 올해도 무려 800만 달러 상당을 현장에서 계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바이어를 매칭할 수 있는 1대1로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도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절실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이어들은 베트남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상품 선정과 충분한 사전 교류 덕분에 성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 기획에 높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để cho chúng tôi có thể lựa chọn và các sản phẩm thứ nhất là đa dạng và thứ hai là cũng phù hợp với xu thế cũng như là đất nước của chúng tôi. Đây là cái cơ hội để cho chúng tôi có cái sự hợp tác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해가 갈수록 행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참여 기업들의 열정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도시에서 체결한 수출 상담액이 8,494만여 달러로 지난 6년간 매칭데이 행사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제 계약이 가능한 수출 MOU 체결은 2,998만여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억에 달해 역시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충청남도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출 상담회의 변화를 시도한 것도 성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충청권 공동행사에서 벗어나 충남 단독으로 진행하며 지역 기업들의 독자적인 진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참가 기업 수도 20개 선에서 30개로 늘려 더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수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난해까지는 대전, 세종과 같이 했었는데요. 충청남도 기업만을 모셔서 이렇게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수시장의 침체 속 해외로 눈을 돌려 수익 창출을 찾아 나선 베트남 수출길은 충남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무기획 정보화 장비와 이상근 총경이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으며 유선희 대전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체불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 줄었지만 체불액은 7.7% 증가해 1,381억 원을 기록하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8건을 집행했다며 체불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